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 달, 새롭게 또 시작이 되었네요. 2013년 12월 마지막이네요. 하여튼, 오늘은 어제 MSCI 리밸런싱 이슈상으로 헬스케어가 4%대, 상승했던 부분 한 3%대 또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미 증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죠? 다우가 1%대, 나스닥 마이너스 0.23, S&P 500이 0.38해서 미 증시는 전체적으로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19, 코스닥도 마이너스 0.53 빠졌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쪽이 오늘 또 좀 많이 빠진 듯 한데요. 하여튼 참, 예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쪽은 오늘도 일단 좋은 소식이 나왔죠. 약간 프롤리안가요? 허가 신청권에다 여러 좋은 소식들이 나왔지만, 여하튼 수급이, 연기금이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마이너스 1.19%대 급락한 부분 2차전지, LG엔솔 마이너스 5%대, 삼성 SDI, 포스코,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이 빠졌고, 삼반은 마이너스 1.93, 셀트리온은 0.12 강보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 BM이 2% 올라갔고, 반면에 에코프로는 3% 빠지고, 알테오젠 신고가 나왔죠. 3.25%또 상승, 레고캠바이오 8%대 급등했습니다. 요 일단은 항상 제약바이오 먼저 움직이면 그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가 먼저 움직이긴 한데 ABL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레고캠이랑 알테오젠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일단 미국의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었죠.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오늘은 또 파월 의장의 뭔가요? 또 연설인가요? 뭔가 또 있습니다. 또 연준 부의장 또 그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일단 PC 지표가 나왔고, 오늘 연준 부의장 연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 토론 시간, 또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하여튼 12월 달 출발은 전체 시장도 안 좋았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셀트리온만 빨간불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자산 비중 50%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기존에 그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이한 구조 부분이었죠. 바이오시밀러의 선구자라고 보니까 개척자, 일단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그죠, 재고 부분은 한 6개월에서 1년치 재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영향으로 재고 자산 비중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2년 9월 말에 53.2에서 2023년 9월 말 53.5로 0.3%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1년 매출 기준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매출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재고 증가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대기업 상장 계열사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산 대비 재고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5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고, 그죠? 항상 우리 과거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항상 조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구매해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고 자산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된다. 헬스케어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1916억, 올해 1355억으로 29.3% 하락했다. 요거는 직판에 따른 영향 부분이고, 전년 셀트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6,331억. 재고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이제는 이슈 사항은 아닙니다. 미 보건부 공공보험에 바이오시밀러 사용 권고했다라고 하네요. 이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청신호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HHS 보고서 뉴라스타 가격 하락 없었다면 2억 6,4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허가 바이오시밀러 44종, 셀트리온, 삼바가 각각 5종 허가. 2014년 2월 29일 진펜트라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죠. CMS 상호 교환성 인정 없이 오리지널 약 대체 처방하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계속 시장 자체는 우호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공공의료보험에서 지출하는 약가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이유상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권고 정책이 더 촘촘해졌다. 유럽에서 입증이 된 부분이죠. 미 보험청이 상호교환성 인정을 받지 않는 바이오시밀러가 참조약을 대체해 처방되도록 문턱을 낮춘 이후 미 보건부도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사용을 촉진하면서 더 촘촘해졌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 자체가 우호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셀티온 헬스케어 전 세계 유일의 인플렉시마 피하 주사 제형 진펜트라 2024년 2월 29일 미국에 출시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진펜트라는 TNF-알파 억제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인 램시마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한 부분이다. 인플렉시맙 성분의 SC 제형 치료제로는 진펜트라가 유일하다. 그죠? 인플렉시맙 자체가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 성분의 SC 제형, 진펜트라 유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셀트리온의 우호적이지만 경쟁사, 바이오시밀러 경쟁사 지금은 여전히 늘어나는 구조 부분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약간 도태가 되는 부분이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확대가 되고 경쟁사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 역시 셀트리온 하면서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미국 출시 정면 돌파라고 하네요.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는 그죠? IV 부분이랑 SC 제형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 로슈와 강대강 대치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악템나의 유럽 바이오시밀러 빗장이 풀렸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 미국에서 출시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도 시밀러 상용화에 속도를 내며 미국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일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는 우리는 후발주자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승인받고 출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악템나 바시밀러 내년 5월부터 미국 출시가 전망이 된다. 일단 특허권 여전히 또 붙겠죠. 이슈가 되겠죠. 셀트리온 피하 주사 제품 공략에서 출시는 늦을 듯. 후발주자. 반면 셀트리온은 로슈의 정면 도전장을 내밀며 악템나의 피하 주사 제형까지 공략하고 있다. 이 회사는 로슈를 상대로 악템나의 피하 주사제와 관련된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로슈는 악템나 피하주사 제형의 특허를 무효화한 미국 특허 심판원의 최종 서면 결과에 불복 연방 순회 항소 부분에 항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되면 그죠? 항상 출시하기 전에 특허권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CTP47의 IV 제형과 SC형 모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사항이죠. 현재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미국에 품목 허가 신청했다라는 소식. 오늘 장 전에 나왔던 사항이었죠. 조금 이따 보도자료로 한번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11개 1년 만에 목표치 절반 채웠다. 골다공증, 암과,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등 해서 그죠. 이제 허가 신청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TP39, 천식 두드러기, 요게 졸레어고, CTP41 골다공증, 요게 프롤리아죠. 그리고 CTP43, 요거 스텔라라, 건선 크론병 임상 3상. 유럽에는 허가 신청했죠. CTP42 아일리아, 당뇨변성 황반부종, 악템나, 오크레브스. 셀트리온이 연달아 자사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 소식을 알렸다.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11개로 늘리겠다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는 골다공증과 암과 질환,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가 꼽힌다 해서 그죠. 요거는 계속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여하튼 이제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내에 그죠. 1, 2년 내에 오크레부스 쪽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출시 또는 허가 신청, 허가 만료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약 소식이 유럽 쪽에 계약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품목인지는 조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어떤 품목인지는 조금 확인은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이탈리아 쪽에
11월 29일 기준상으로 이탈리아 쪽에 계약 낙찰 소식이 들려온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뭐 인플렉시맙도 있고 뭐 아달리무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달리무밥, 약간 트러스트 주밥, 여러 에트너 셉트 등에서 여러 좀 품목이 있는 사항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탈리아 쪽이 이제 계약한 부분은 이게 어떤 품목인지는 조금 확인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하튼 낙찰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사항이고요. 오늘 아까 장전에 나온 소식이었죠. 셀트리온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품목허가 신청했다라는 소식. 장전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가를 움직일 만한 부분은 아니죠. CTP41 오리지널 제품 전체 적응증에 대해 미 FDA 품목허가 신청했다. 약 7조 5천억 규모 글로벌 시장 공략 시동에서 주요국 순차적으로 허가 신청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허가 완료 시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 지위가 확보가 되어서 빠른 시장 침투를 기대한다. CTP41의 품목허가 신청 미국에 오늘 완료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내 CTP41의 허가가 완료되면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도 확보돼 오리지널에 대한 대체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빠른 시장 침투는 물론 환자의 접근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매출 7조 5천억대 부분이고 오는 2025년 2월과 1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죠. 2년 조금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CTP41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미국에서는 대체 처방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로 품목 허가를 완료했다.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허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향후 골진한 치료제 분야에서 시장 영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대로 그죠. 2025년까지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다는 목표로 순조롭게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공시상에 그죠. 어제 나온 부분이었죠. 예산의 투자 부분.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서 셀트리온 충남 공장 세운다. 2028년까지 3천억 투자 관련 보도에서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셀트리온은 충청남도 예산시와 2028년 12월까지 3천억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부자재 공장 신설 투자 협약 MOU를 체결했으며 세부적인 투자 계획 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투자 협약 MOU여서 이게 MOU는 말 그대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 중간에 또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정권사 레포트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대신정권 쪽이고 하나는 셀트리온 레포트가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을 언급하는 삼성정권의 레포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대신정권 안 나오던 정권사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요게 목표가 20만 원을 내면서 갑자기 나왔는데 그죠. 뭔가 의도가 있을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셀트리온 합병 후 통합자원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기대한다. 24년 합병 셀트리온 출범 이후 6개월 내 셀트리온 제약 인수 목표 2024년부터 미국 출시 신제품 3종에 대한 매출 본격 인식이 된다. 대신정권 1일 셀트리온에 대해 글로벌 종합바이오 회사에서 도약을 기대한다. 아무튼 몇 년 만에 나온 부분일 겁니다. 대신정권.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는 SOTP 방식으로 산출했으며 목표 주가 20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영업 가치 4,186억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병 기일은 12월 28일, 합병 법인의 신주 상장일은 1월 12일이라며 합병 이후 기업 가치는 추후에 다시 추정할 예정이다. 그는 셀트리온의 투자 포인트, 2024년 미국 출시 신제품 3종 매출 본격화로 인한 외형 성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으로 시너지를 기대한다. 신제품 3종,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제마, 특히나 진펜트라가 그죠? 이게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2023년 미국 출시를 완료했다며 유럽 판매 데이터 바탕으로 미국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합병 기대 효과, 거래 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원가율 개선으로 인한 원가 경쟁력 확보, 합병 통합 자원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셀트리온 3분기 매출 잘 나왔고, 그죠? 그게 일단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램시메아 부분이었죠. 램시메아 셋이. 합병 셀트리온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3조 6천억에 영업이익 7,10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 그죠? 매출은 3조 6천억, 영업이익은 7,100억. 요게 7천억대에서, 정권사별로 7천억대에서 많게는 1조 2천억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크죠?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재고자산, 평가 이슈 부분이랑 PPA, 요거 삼각되는 이슈, 요게 일단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정권사의 전망치는 7천억대에서 최대치 한 1조 2천억대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정권 레포트 부분이었고요. 삼성정권은 일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약간 중립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금 기존의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조금 하향을 했는데요. 뻔한 것에 답이 있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대형주의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된다 하면서 삼바와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R&D 모멘텀, 다양한 제약 업종을 선호한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 중립을 제시한다. 삼바의 성장성 둔화 및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선호되기보다는 펀더멘털 개선과 모멘텀이 있는 제약주,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그죠. 이게 실적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단순하게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보면 실적 부진으로 볼 수 있지만 셀트리온 쪽 부분이든 아니면 헬스케어 쪽 부분이든 그 단독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매출 자체가 더 커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구조를 가지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자체가 작년에 2조 원이 조금 안 되었죠.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부분. 그럼 이제 내년에 이제 합병 셀트리온에 판매되는 부분이 단순하게 회사에서는 3조 5천억대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것도 100%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정확한 부분. 헬스케어의 매출 기준상으로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을 좀 비교하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진행 결정에서 12월 18일 합병 및 2024년 1월 11일 신주 상장 예정이다. 23년 11월 29일 종가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산 시총은 35조 원대. 2024년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기업 가치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진펜트라 미국 처방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약조 바이오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보유 현금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9개 부분인데 연평균 200억 원 정도가 R&D 비용으로 고정비 지출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추가 조달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레고캠 바이오랑 알테오젠을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흐름이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헬스케어 볕들 날은 온다. 2024년 고금리 상황 지속과 섹터 내 대형주인 삼바,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성 둔화가 예상이 되면서 우리는 성장성 둔화라고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펀더멘털 개선과 R&D 모멘텀을 보유한 제약주, 해외 진출 모멘텀을 보유한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향 조정 어려운 업황에서도 볕들 곳은 있다 해서 일단은 삼성증권은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있는 쪽 삼바 2014년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기업 가치에 진펜트라 미국 판매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그룹이 제시한 셀트리온 합병법인 내년 매출액 3조 5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영업권 상각비 4천억 정을 반영이나 삼성증권은
4년 매출액을 2조 8천억, 영업이익 8,500억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죠? 삼성의 서건이가 언제였죠? 유플라이마가 PBM 등재 어렵다라는 소식, 네, 그 소식을 좀 내보냈죠. 내보내면서 그 다음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삼성증권의 서건이 부분이랑 키움증권의 허혜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유플라이마의 PBM 등재가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다음날 네, 주가가 많이 급락했던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 바이오시밀러 기존 제품 및 신제품 매출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PBM 등재 이후 유플라이마 처방 속도,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진펜트라의 PBM 등재 여부, 올해 말 정도 PBM 등재되는 부분을 지금 회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 기대 시장 점유율 5에서 6%대, 미국 발매 순위 네 번째 후발주자, 특히 진펜트라는 유럽 램시마 SC보다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기존 인플렉트라 투약 환자 중 10% 정도가 진펜트라로 처방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6천억 수준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거 회사에서 예상한 부분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기업 가치는 2024년 진펜트라 미국 매출액의 정도에 따라 상승 여력이 생깁니다. 진펜트라는 회사 수준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그럼 반대로 그죠?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진펜트라 부분,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베그젤마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 매출에 회사에는 3조 5천억 보고 있지만 2조 8천억대. 요 차이 나는 갭이 진펜트라가 아니고 유플라이마랑 일단은 베그젤마 쪽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성장과 다양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제약업종 선호, SK바이오팜, 바이오, 펀더멘털은 좋으나 자금 조달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블록버스터, 우리 진펜트라가 블록버스터 돼야 되겠죠, 그죠? CMO, 우리는 CMO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일단 있는 사항이고, 바이오시밀러, 우려와 기회가 공존한다. 바이오시밀러 우려, 가파른 가격이나 속도, 네, 요게 일단은 경쟁사가 늘어나다 보니 그죠. 지금 가격 인하가 좀 발빠르게 조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우려, 신약과의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다. 에브비, 휴미라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과 동시에 휴미라보다 개선된 스카이리치, 림보크 제품의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요게 일단은 여기에서는 네, 셀트리온 그룹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기대 매출액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일단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죠? 하향 조정될 부분. 이것도 맞는 사항이고, 지난 10월 FDA로부터 궤양성 대장염으로 승인받은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스카이리치와 경쟁해야 되는 사항. 이것도 맞는 부분인데 그죠? 경쟁을 얼마나 좀 치열하게 할 부분인지. 아까 인플렉시맙 성분 자체가 궤양성 대장염이고요. 여기에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인플렉시맙 성분 자체가 일단은 또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인플렉시맙 성분 중에서 유일하게 SCG형, 여하튼 경쟁이 이루어지겠지만 그죠? 그렇게 경쟁이 많이 일어날지 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긴 또 합니다. 성장 기회는 신제품 발매 외에 직접 판매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중요하다. 네, 일단은 우리 직판으로 일단은 미국 쪽에 오늘 또 이번에 올해부터 또 진출하는 사항이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한 가파른 가격이나 낮은 시장 점유율 등과 같은 이유로 신제품 발매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과거 대비 제한적입니다. 마진 개선을 위해서는 유통사를 통한 간접 판매가 아닌 직접 판매로의 전환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접 판매 시에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5% 인하될 경우 셀트리온 그룹의 영업이익률은 2-3%대 하락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접 판매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 유통사가 지불했던 유통, 마케팅 비용과 판매섭이 설립법인에 따른 고정비도 증가하게 된다. 당연한 부분이죠. 하지만
제품 매출의 100%를 셀트리온 그룹이 인식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이익률은 기존 40%대에서 55%대까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직판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죠, 그죠?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비, 네, 이제 매출만 늘어나면. 미국 직접 판매 효과에서 진펜트라 매출이 중요하다. 셀트리온 그룹은 2019년 램시마 IV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죠. 직접 판매 전환 직후에는 점유율이 하락했으나 3분기 기준상으로 램시마 IVSC, 트룩시마, 허주마 등 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 매출 1조 3천억, 전년 대비 21% 증가되는 부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의 매출 성장과 신제품 발매 효과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미국 매출은 7,900억 추정이 되며 2023년 직판 전환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부분이고, 하지만 2024년부터 인플렉터라에서 진펜트라의 처방 전환이 확대된다면 2025년부터는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에서 지배 구조 서정진 98% 홀딩스 가지고 있고, 일단은 이제 직판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직판으로 전환이 되면 이익률 자체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셀트리온 그룹 간접 판매했을 때 35% 이익인데 직접 판매로 가면 이제 55%까지 이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익률 자체가 20%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합병 이후의 그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 진행이 결정이 되면서 12월 18일 합병 및 1월 11일 신주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35조 원. 이 부분 2024년 합병법인의 기업 가치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합병법인의 실적은 재고 단가와 진펜트라에 달려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를 해외에서 판매하며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생산하고 있죠. 회사 측이 제시한 부분, 매출 3조 5천억, 에비타 1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2천억, 영업권 상각비 4천억 반영, 매출 원가율은 30% 수준이며 재고로 보유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원가를 낮추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죠?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최대치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조 2천억대, 대략 30% 수준. 매출 원가율 30% 수준이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정권사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7천억대에서 많게는 1조 2천억대.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2024년 매출액 2조 8천억 추정한다. 요 삼성증권 부분이었죠. 2조 8천억. 아까 진펜트라는 6천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단순하게 빠지는 부분은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베이그젤마 부족.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매출액은 바이오시밀러 해외 판매, 케미컬 사업부 매출 등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해서 2조 8천억대. 매출 원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단가에서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더하면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 원가 1조 2천억대, 매출 원가율 42%대 보고 있고요. 판관비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판관비를 단순 합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2024년 예상 영업이익은 8,500억대, 재고 자산이 소화되기까지 1년 시간 소요가 예상이 되며, 요거는 일단 공통된 부분입니다. 재고 자산 소화된 이후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 공통. 여하튼 8,500억, 7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 가이던스와 예상치와의 괴리는 미국 매출 추정에서 기인된다.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20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바이오시밀러 매출액 8천억에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이그젤마 등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이 9천억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추정치에는 2024년 신제품 합산 매출을 2,300억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셀트리온 그룹의 가이던스와 삼성증권 추정치에 6천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아까 진펜트라 뭐 6천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플라이마랑 베그젤마 부분을 낮게 보고 있고요. 2024년 셀트리온 합병 부분의 기업 가치에 진펜트라 미국 판매가 중요하다. 따라서 2024년 매출 전망은 미국 바이오시밀러 처방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PBM 등재 유플라이마 속도, 네, 아까 요거 나왔던 부분이었고, 2024년 셀트리온 제약도 합병 추진. 셀트리온 제약 합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 6개월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될지, 그죠? 우리 기존의 주주분들 또 반대? 제약은 바이오시밀러 기타 의약품에 대한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매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향 비중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초기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2024년 셀트리온 제약 합병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54.8%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좀 뉴트럴 중립 의견을 내면서 셀트리온 쪽에 대한 같이 좀 언급을 하면서 그죠, 매출액을 아까 거의 7천억 가까이 6천억 7천억 가까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맞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증권의 서건이 부분이랑 키움증권의 허혜민이 유플라이마 PBM 등재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많이 급락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삼성증권 우리를 괴롭히는 창구 부분이죠. 일단 이제 자사주 이제 남은 수량이 18만 주대 남았습니다. 셀트리온 현재까지 체결률 86%대, 헬스케어 85%대에서 셀트리온 18만 2천 주, 헬스케어 18만 5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또 뭐 자사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능성으로는 그죠,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8만 주대 네, 자사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은 뭐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죠.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19 아까 급락한 네 2,505가 2차전지 쪽 부분이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53 마찬가지 부분이죠. 뭐 그래도 일단 양봉으로는 네,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시아 증시 홍콩 1%대 급락했고 중국 네, 대만이 강보합, 환율이 다시 1.2%대 상승하면서 1,30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유가는 뭐 75달러, 85달러. 수급 현황 코스피 쪽으로는 개인만 샀습니다. 5,600억.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개인만 2,100억대. 네, 외인 기관 모두 양매도. 예탁금은 전일 대비 6,600억 감소한 47조 8천억. 네, 신용융자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조 2천억대까지 올랐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0.83 약보합, 코스닥 제약은 0.17 강보합 부분이고요. 셀트리온만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0.12% 상승한 16만 3,100원. 네, 거래량 23만 9천주에 64%대. 뭐 거래량 줄면서 강보와 MSCI 리밸런싱 뭐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되겠죠. 제약을 네, 헬스케어를 다시 빼버리고 좀 제약을 올리면서 시가가 강보합 16만 4천원 0.68, 고가가 16만 4,300원 0.86, 저가가 마이너스 0.61 16만 1,900원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UBS가 좀 안 보이죠, 그죠? 요게 지금 뭐 결과론적 부분이지만 UBS의 셀트리온 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MSCI 리밸런싱 부분이랑 조금 관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쪽에는 신한증권, 네, 매수 우리 자사주 창고 NH, 모건서울 14,000주 들어왔고 공매도 수량 네 135주에 0.06 의미였고 그죠. 5일선 21선 약간 데드크로스 네 음봉 뭐 큰 의미는 네,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지지받고 올라가 주기를. 수급이 오늘도 안 좋습니다. 네, 개인 35,000주, 외인 37,000주, 기간 13,000주, 기간은 계속 팔고 있고요. 뭐 자사주 정도만 샀습니다. 연기금 6,400주 정도 샀고, 자사주가 85,000주 샀습니다. 132,000주 신정에 85,000주, 이제 남은 수량 18만 주 정도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수급도 안 좋고, 뭐 전체 이번 주 수급도 외인만 35,000주 샀습니다. 개인 18만 주, 기간 92,000주 매도, 연기금 19,000주 매도했고요. 일단 주봉상 네,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시가가 16만 6,700원인데 종가가 16만 3,100원에서 마이너스 2.92.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3.22% 하락한 72,100원. 네, 어제 MSCI 리밸런싱 효과 부분으로 4%대 올라온 부분 또 반납을 했습니다. 거래량 34만 주에 56%대, 시가가 마이너스 2점, 네, 고가가 73,100원 마이너스 1.8, 저가가 마이너스 3.3, UBS가 안 보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증권 매도 1위, NH 매수 1위, 공매도 수량 5,300주에 1.5, 네, 의미였고, 똑같이 셀트리온 차트랑 동일합니다. 그죠? 5일선 약간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음봉, 자사주 네, 52,000주 체결이 되었고요. 주봉상 마찬가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가가 73,400원, 네, 종가가 72,100원에서 마이너스 2.3%대, 수급도 개인만 11만 7천주 샀습니다. 외인이 계속 사던 외인이 오늘 4만 9천주, 기간이 12만 주 팔았고요. 요 기간들이 계속 파는 부분은 요거 일단 소멸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매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부분 기관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으로는 계속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그 외인들, 그죠? 쇼크브링 대차 공매도 감소가 되면서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기금이 헬스케어 39,000주, 셀트리온 쪽이 조금 매도가 잠잠하니까 그죠. 이게 일단 아까 지분 1% 변동 공시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라고 하면 그죠. 어차피 셀트리온 1% 이상 변동이 나오면 공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공시 안 되기 위해서 셀트리온보다는 헬스케어를 조금 더 많이 팔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고요. 제약 0.12% 하락한 8만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17만 주에 109%대, 시가가 8만 900원에서 1%, 고가가 8만 2,600원, 3.12%까지 올라갔고요. 저가가 7만 9,800원 마이너스 0.37. 일단은 21선 위, 네, 5일선 아래에서 음봉, 공매도 수량 900주에 0.57 의미였고, 개인만 샀습니다. 마찬가지 3만 8천주, 외인 3만 주, 기간 11,000주에서 그동안 외인 기관들이 담아오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고, 주봉상 마찬가지 음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이번 주 시가가 84,900원, 종가가 8만원에서 마이너스 6.65. 또 제약이 또 그동안 또 많이 또 올라간 부분도 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단 12월달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가 12월 18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가죠. 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일단 12월달 이제 합병 기일이 있고 그죠. 합병 후에 재무제표, 12월달 나오는 큰 이벤트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뭐 없는 듯합니다. 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 알테오젠 3.25% 상승한 82,6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죠. 83,500원. 외인 기간 84,000주, 45,000주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뭐 계속 사고 있고, 그죠. 이제 머크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11월달 예상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머크가 알테오젠을 인수를 하느냐, 독점 계약으로 바뀌느냐. 여하튼 알테오젠 흐름이 좋고, 레고캠 바이오도 그죠. 8%대 흐름 자체가 계속 신고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11월 달 다들 고생하셨고요. 12월 첫날, 네, 12월 달도 이제 시작이니까 좀 재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